자,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얘들아. 2차 함수. 2차 함수는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 y는 fx를 2차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y가 x에 관한 2차식일 때, 이렇게 2차식일 때 y를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a, b, c는 당연히 상수가 돼야 되고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니까 1차식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2차식이 돼야 2차 함수니까 절대 안 되겠죠. 어쨌든 2차 함수를 이제 볼 건데,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 개형의 해석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포물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요렇게 하면은 2차 함수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요렇게 볼록한 부분에 요 모이는 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벌어진 정도 여기를 폭이라고 해요. 폭. 그리고 이 꼭지점을 지나는 축이 있는데, 항상 모든 2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요. 대칭. 보통 대칭축이라고도 하고 그냥 축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을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고, 요 부분을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고 여기가 x가 0보다 클 때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얘를 기준으로 좌우를 볼 건데,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먼저 보면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증가돼 있죠.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 증가고,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야. 요거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y 값이 감소하면 최종적으로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y 값이 증가하면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증가니까 y가 증가하고 있고, 감소니까 y가 감소하고 있죠. 이런 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잘 알아봐야 돼요. 자,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볼 건데, 얘를 완전 기본형이라고 해요. 이 기본형은 어떤 걸 기본형이라고 하냐면은 0,0을 지나면 기본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x제곱 앞에 A가 보이죠?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져요.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거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이렇게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양수면은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음수면은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별표로 쌤이 표현해 놨는데,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작을수록 그래프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y는 2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을 대입하면은 이때 y 값이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여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좀 중요한데, 앞에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빨리 올라가요. 왜냐면 같은 x를 넣어도 이 y 값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전체 y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커진다 이거지.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고, 여기는 오른쪽 끝이 떨어지면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이 감소한다 이거지. 이 부호는 결국에 오른쪽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인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더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빨리 내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절대값 크기로 이제 보면은 폭이 요렇게, 근데 얘는 요렇게, 그러니까 폭이 더, 얘가 훨씬 더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여기보다.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진다. 절대값 A가 작을수록 그래프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형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쌤이 앞에서 여기 요까지가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Q가 붙었네. 자, 잠깐 예시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란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지나고, 이 기본형이죠? 원점 지나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여기 세 가지를 한번 볼게. 어떤 걸 볼 거냐면은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볼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한 걸 볼 거고, 여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동시에 한 걸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첫 번째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는 2x제곱, 그 다음에 이 평이동한 거 어떻게 표현해주지?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2 때 배우죠. y축으로 평이동한 거는 여기 뒤에 표시해준다 배우죠. 그래서 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일단은 원래 여기 앞에 기본형에서 x제곱의 개수가 2였죠. 근데 여기 앞에 개수는 볼록성에만 관여를 한단 말이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폭.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2는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면 얘 부호 반대 버전으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지만 x 플러스 1 뭔가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1이야. 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거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땡겨지겠지? 응. 그래서 왜 식이 이렇게 써져요, 쌤? 자, 여기는 x절편이에요. 맞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0이 돼야 돼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0. 그래서 여기 항상 부호가 평행이동의 부호와 반대가 돼야 되거든?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 지금 좀 궁금하면은 쌤 2차 함수 영상 있죠? 거기 가면 평행이동 쌤이 다 증명해 놓거든? 그래서 거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와야 된다. 일단 보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x축 마이너스 1, y축 1.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y는 2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될 게 1만큼. 그럼 여기 뒤에 기본형에다가 플러스 1. y축 평이동은.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 이렇게 온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오면은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화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쌤 2차 함수 영상 있죠? 그 1시간짜리. 거기서 그 평행이동 부분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잠깐 볼 건데 y는 ax제곱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한다. 그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플러스 q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쌤이 금방 일반화를 시켜줬었는데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은 쌤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라면서요. 잘 보세요. 지금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면 y 마이너스 q는 a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y는 ax 제곱을 y축 방향 q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y는 ax 제곱이라고 하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q는 이렇게 q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 봤으니까 이제 x축 평행이동인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아까 내가 앞에서 알려줬지만 y는 ax 제곱, 여기 x자리에 x 대신에 여기 x 마이너스 p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는 거죠. x축 평행이동.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 ax제곱 여기 0,0 원점 지나는데 얘가 x축으로 p만큼 이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꼭지점은 p,0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x축 방향으로 p,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x 대신에 x-p, 그 다음에 y축 방향 q. 그러면 여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이 q가 되는 게 맞는데 y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이 q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변으로. 그러니까 여기 원래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q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러면 여기 뒤에 플러스 q
그래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면 x축으로 p만큼 갔고 y축으로 q만큼 올라간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꼭지점 좌표가 p, q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표준형.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면 그게 표준형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볼 수 있다 이거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를 보세요. x-p죠. 얘가 0 되는 x값. 그러니까 x는 p가 되는 거죠. 0 되는 x가 p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 올라가니까 얘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p, 그 다음에 여기 뒤에 q. 그래서 p, q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꼭지점 어떻게 된다고? p, q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최고창의 개수 a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그래프의 볼록성을 결정짓는 거고 꼭지점은 얘가 p, q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은 1, 4분면에 꼭지점이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고 양수면은 당연히 2, 4분면 찍히고 그 다음에 음수면은 당연히 3, 4분면 그 다음에 p가 양수고 q가 음수면 당연히 4, 4분면이겠죠. 알겠죠?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거는 4, 4분면이니까 p가 양수고 q가 음수가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처음에 쌤이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2차 함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형태. 근데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는 거지. 오케이? 기본형은 뭐라고 했냐면 y는 ax제곱.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형태가 기본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면은 y는 a, x-p, x축으로 p만큼 평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이동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형은 뭐냐? 이 식이 우변이 다 전개된 형태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개되면은 y는 ax 제곱, 그 다음에 1차도 있겠죠? bx, 그다음 상수도 있겠지? 플러스 c.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형일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한번 보는 거야. 표준형일 때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가 볼록형을 결정하니까 좀 그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표준형으로 바꿔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럼 3을 잠시만 상수항을 뒤로 떼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중요한데 얘 절반의 제곱이 뒤에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해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빼주고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남겨줘요. 그러면 이 뒤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완전제곱식 형태인 x-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 형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얘들아 축의 방정식이란 거는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를 축의 방정식. 이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 x좌표가 되는 거. x좌표.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2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 4 마이너스 1이 돼서 y절편이 3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거야. y절편이 3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고 게다가 최고차항 개수가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 이 꼭지점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왜냐면 꼭지점만 알면 여기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y축과의 교점이 y절편이니까 y절편은 그냥 x에 0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만 알면은 이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매번 이렇게 완전제곱식 꼴로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지점 좌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이 일반형에서 바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y는 a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 이렇게 되면 이때 꼭지점이 지금 p, q가 되는 거 알죠? 그러면 꼭지점의 이 x좌표가 p란 말이야?
맞지? 우리가 P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자, 그걸 염두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이 표준형을 전개하면 그게 일반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 표준형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알겠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ax제곱 마이너스 2pax 그 다음에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걸 전개한 게 얘니까 두 개의 식은 완벽히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p가 꼭지점 x 좌표였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일 때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바로 이 p를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A는 같아요. A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PA가 P야. 아, 그럼 여기서 P 값을 바로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2PA가 B예요. 그래서 이 P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지? 이 P가 뭐라고 했죠? 꼭지점의 X좌표죠. 맞지?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를 공식으로 기억해 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다 해서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걸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은 a 값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죠. 약분을 하면은 2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쌤, 근데 꼭지점 x좌표는 알겠는데요, 이 y좌표는 어떻게 하죠? 얘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 얘를 원래 식에다가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은 그에 따른 y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은 4가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이 y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딱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요거 좀 암기해 주자고. 자, 이제 일반형에서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인데 조금 전에 앞에서 표준형일 때, 자, 이제 일반형에서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인데 조금 전에 표준형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일 때 우리가 요거 꼭지점의 좌표 p, q가 되는데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위치와 개형 찾는 거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일반형에서도 여기 a, b, c의 부호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 달라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최고차항 계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인 a가 양수면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 형태라고 했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그럼 a는 됐고, 자, 이제 이 b인데 b가 문제인데 b는 뭘 결정하냐면 축의 위치를 결정해요. 항상 기준은 여기 y축이에요. y축. 알겠지? 잘 봐. b가 0일 때는 여기 y축 위에 꼭지점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b가 만약에 0이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c인데 우리가 요 ax제곱이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음수면 요렇게 좀 내려갈 거고, c가 만약에 양수면 요렇게 올라갈 거야. 어쨌든 이 y축 위에 있다는 거지. 그럼 알겠고, 근데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이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표현한 게 부호가 다르면 곱해서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은 양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같을 때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축방정식은 음수, 그 다음 축방정식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암기하면 좋은데, 뭐 쌤 영상에서는 다르면 오른쪽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뭐 궁금하면 한번 영상 참고해보고, 어쨌든 그냥 외울 때는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칠 때 이렇게 y축 하나 그려놓고 같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뭐가 같냐면 AB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AB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c에 대한 건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얘들아, c는 그러니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똑같아요.
이 상수항은 무조건 y 절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x에 0을 대입하면 y 절편이니까 이게 다 사라져서 y가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는 y 절편인데 c가 얘들아 c가 양수면은 y 절편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0이면은 y 절편이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c가 음수면은 y 절편이 음수가 되니까 이런 데 찍힌다는 거지.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A, B, C 요거 세 가지로 그래프 개형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 식 구하는 건데요. 식 구하는 방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고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냐? 그건 무조건 표준형으로 가는 거예요. 표준형.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은 우리가 바로 표준형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 P, Q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렇게 되면 여기가 0 되는 값이 이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되는 거지. Q가.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만약에 꼭지점이 좌표가 뭐 1,2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최고점 개수는 모르고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한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b, c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b 대입하고 여기다가 c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 a까지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방정식을 알려주고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안다 이렇게 돼도 표준형이에요. 왜냐면 축방정식을 알면 여기까지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x는 1이야. 그러면 여기서 y는 a 최고점 개수 모르고, 그렇지만 이 축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x-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뒤에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모르는 변수가 두 개 있죠. a랑 q.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두 점으로 연립을 해서 a랑 q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점을 대입해서 A랑 Q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요때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c로 두고 이 세 점을 각각 대입해서 a, b, c를 찾는다. 연립방정식,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형, 표준형. 요 상황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알겠죠?